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228쪽 일야 구도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야 구도하기는 교술갈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술갈래의 이제 특징, 그러니까 교술갈래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장르가 수필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수필은 이제 글쓴이의 경험, 그리고 이제 뭐 그 경험에서 이제 본인 이제 글쓴이가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서술하는 그런 이제 장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드러내다 보니까 그 안에 작가 자신을 직접 드러내게 되지요. 그래서 다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서정갈래나 서사갈래나 극갈래와 달리 이 교술갈래, 이제 수필 같은 경우는 작가 자신, 그러니까 예전 이제 다른 작품들은, 문학 작품들은 이제 뭐 이제 다른 이제 말하는 일을 따로 이렇게 내세우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교술갈래는 작가 자신이 직접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예,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작품도, 이 일야 구도하기도 어떤 이제 표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작품에 담긴 작가의 관점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개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며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목이, 예, 한자로 돼 있죠.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면은 일야, 예, 이제 하룻밤에, 예, 9번, 구 9번 도하를 한 기록이다. 도하는 건널 도자의 강 하자죠. 그래서 강을 9번을 건너는 이야기다.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넌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보시면은 그만큼 강이 어때요? 엄청 크고 또 이렇게 구불구불하니까, 예, 구불구불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질러 가다 보니까는, 이제 지름길로 가다 보니까는 이제 9번이나 건너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무, 밤에, 그것도 낮도 아닌 밤에 잠도 못 자고 이 하나의 강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야 할 정도면은 어딘가를 무척 이제 급하게, 예, 막 이렇게 서둘러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참 맞다. 이 이제 이 일야구 도하기는 이제 박지원 작가가 쓴 이제 수필인데, 어쨌든 요 작가의 어떤 상황이 지금 무척 이제 다급하게 어디를 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234쪽 감상의 뜰을 먼저 살짝 들여다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일야구도하기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하일기는 여러분이 아마 1학년 때 박지원의 또 다른 한문 산문인 참 좋은 울음터구나에서 배우셨을 것 같아요. 열하일기. 자, 요때 이 열하일기는 1780년 정조가 청나라 황제 건륭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려고 사신들을 파견을 해요. 그때 수행원으로 따라간 박지원이, 그래서 이제 여정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한 여행기예요. 근데 이제 정말 고생해서 밑에 보면, 예, 밑에 자료 창고를 먼저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한양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당시는 뭐예요? 뭐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던 시대, 걷거나 말을 타거나 해서 가야 되는 그런 때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국경지대인 것 같죠? 아무래도 이렇게 뭐 성 쌓아놓은 것 같은 뭐 이런 표시도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열심히 해서 왔어요. 여기가 이제 국경지대일 것 같고, 이거 국경을 넘어서 보시면은, 어이구, 이제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은 뭐 요동, 내가 처음 요동에 도착했을 때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동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국경을 벗어나서 이제 뭐 압록강 이제 건너서 이제 국경 벗어나서 서쪽에 이제 있는 요동반도, 여기 들어섰을 때구나, 이렇게 이제 나중에 짐작하시면 되고요. 요 이제 노란색 선이 이제 여정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말을 날려서 가는 거예요. 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말을 달리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쭉 가요. 쭉 가다가 이제 압록강에서 이제 요양까지 가는 이 15일간의 기록이 이제 도강록에 담겨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호곡장론,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풀면 아, 참 좋은, 곡하기 좋은 곳이구나. 그러니까 참 좋은 울음터로구나. 여러분 1학년 때 배우셨죠? 그 얘기가 여기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벗어나자마자 탁 트여 있는 대평원을 보면서 아, 이거 진짜 울기 좋은 곳이구나. 여기도 이제 작가 박지원의 개성이 드러나 있는 거죠. 예, 아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다 배우셨을 거라 이제 생각하고요. 예,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보는 어떤 이제 작가의 이제 독특한 개성이 드러나 있고, 그래서 쭉 또 가는 거예요. 또 이제 열심히 이제 막 서둘러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연경까지 11일 만에 이제 여기 이제 산해관에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산해관이 여기네요. 해서 이제 연경까지 이제 11일 만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 예, 거기에서 또 호질이라는 작품을 썼다고 하네요. 호질, 이제 그 호랑이가 예, 유교 유학생, 유교 지식인인 북곽 선생을 막 꾸짖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이제 유명한 작품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생해가지고 이제 연경에 도착을 했는데 황제가 연경에 없어요. 아니, 황제가 수도에 있어야지. 보니까는 이때가 이제 여름이었잖아요. 음력 8월로 돼 있죠. 여기 보니까는 예,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황제가 이 열하가 이제 일종의 여름 별장 같은 데예요. 여기서 자기 이제 막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생일 잔치 끝나기 전까지 열하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5일 동안. 그래서 여기 가야 돼. 이제 가다 보니까는 밤에 잠도 못 자고 같은 강도 막 9번 질러 가면서 예, 고생해서 열하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중에 이제 쓴 게 이 우리가 배울 이리아 구도하기와 또 상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코끼리를 만지는 또 그 9명의 이제 그 맹인들을 이제 소재로 해가지고 이제 쓴 또 수필입니다. 그런 글들이 실려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또 열하에서 이제 볼일을 다 보고 연경으로 돌아오는 길에 쓴 작품이 허생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꽤 유명한 작품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작품 이리아 구도하기라는 작품이 나오게 된 어떤 배경 같은 거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면은 이제 228쪽 가서 그래서 엄청 이제 급하게 이제 다그쳐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무서운 강물을 시커먼 강물을 막 건너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228쪽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요 첫 문단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이런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9번 건너는 이 강물이 어떤 상태인가. 아, 보면 이제 읽기만 해도 좀 무시무시할 거예요. 잔잔하고 뭐 이런 강물 아니에요. 자, 그 두 산 사이에서 쏟아져 나와서 어휘들 보시면 쏟아져 나왔다, 바윗돌과 부딪힌다, 거세게 다툰다. 일단 첫 문장부터 요 만만한 강물이 아니다라는 게 그냥 느껴지시죠? 화들짝 놀란 듯한, 분노를 일으킨 듯한, 슬피 원망하는 듯한, 자, 듯한이란 말이 계속 반복돼요. 이거 직유법이죠. 그죠? 비유적 표현을 계속 쓰면서 그만큼 강물이 엄청 막 움직임도 크고 많고,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소리도 뭐 대단하고, 그래서 내달아 부딪히고 휘말려 곤두박질 치며 울부짖고 고함치는 듯하다. 이거 만만한 강물이 아니에요. 예, 생각만 해, 이거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이런 어떤 이제 강물이 막 춤추듯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세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물을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감각적이고 또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전거만체,
여기 전자가 다 들어가 있죠. 여기 전자. 이 전자는 전쟁이란 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쓰이는 수레. 전쟁에 쓰이는 이제 기는 이제 말타다라는 얘기니까 이제 기마병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포, 그러니까 대포, 전쟁에 쓰이는 대포. 그 다음에 전쟁에 쓰이는 북. 왜 이제 전쟁을 하면은 이제 뭐 진군가를 울리면서 막 빨리 나가서 싸우라고 둥둥둥 북을 울리잖아요. 그거 만개로도 이 소리를 비유하기에 부족하다. 얼마나 그 소리가 거칠고 무섭고 크고 예, 그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강물 소리만 강물만 그러냐? 그러면 그 강 양쪽에는 어떤 이제 장면이 있는가? 어떤 장면이 이제 어떤 상황인가? 거대한 바윗돌들이 우뚝우뚝 서 있고요. 강둑에는 버드나무들이 버드나무 보신 분들 아시죠? 이렇게 꼭 머리 밤에 잘못 보면 머리 푼 여인 같기도 하잖아요. 무섭죠. 꼭 귀신 같잖아요. 형체가. 그죠? 예, 그러니까 어두워서 형체를 분간하기 힘드니까 그 버드나무들을 보면서 막 귀신으로 착각하기도 쉽겠죠. 예, 아이고, 그러다 보니 물귀신들이 다투어 나와 막 이러는 듯하고, 막 사람을 잡아채려고 어디 이무기들이 막 툭 튀어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강 양쪽도 막 이렇게 바윗돌도 있고, 버드나무들도 우거져 있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공포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곳은 옛 전쟁터이기 때문에 옛날에 전쟁을 했기 때문에 강물 소리가 이런 뭐 만고, 예, 전거, 전기, 전포, 전고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글쓴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 강물 소리란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듣는 이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강물 소리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의 생각과 글쓴 이의 생각은 차이가 나죠. 자, 어떤 이의 생각은 뭐예요? 어떤 이의 말은, 예, 그러니까 강물 소리는 늘, 예, 전쟁터 같은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강물 소리가 고정된 것이라고 봤죠. 어떤 이는 그에 비해서 글쓴 이는 아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강물 소리는 고정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글쓴이는 강물 소리는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기 부분, 그러니까 이 수필을 이제 4단 구성으로 봐서 기승전결로 봐서 여기까지를 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강물 소리란 어떻게 듣느냐에 다르다라는 자신의 관점을, 자신의 이제 주장을 이제 좀 이런저런 이제 에피소드나 이런 걸로 이제 뒷받침을 해야겠죠. 그래서 나는 산중에 살고 있는데 큰 계곡이 있어. 대문 앞에. 그래서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막 계곡물이 막 비가 와서 막 갑자기 불어나서요. 노상 매일 전거와 전기와 전포와 전고소를 듣게 되니 마침내 귓병이 날 지경이야. 너희는 이런 소리 처음 듣지? 나는 맨날 들어. 귓병이 날 정도로 들어. 라는 거예요. 여름철만 되면 나는 저런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자신의 과거 경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다른 비슷한 소리들에 견주어 보며 들은 적이 있어. 그랬더니 매일 전쟁터 같은 이런 소리만 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청아해요. 맑고 깨끗해요. 그러면 솔숲에 바람 불 때 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거죠. 청아한 소리가 들린다. 솔숲 바람처럼 청아한 소리가 들려요. 내 마음이 청아하면 그래요. 내 마음이 흥분하면 어떤 소리로 들려요? 산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뭔가 막 무너지고 쿵쾅쾅쾅 이런 소리로 들린다. 내 마음이 우쭐하면 개구리떼가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 서로 누구 목소리가 더 큰지, 누가 더 노래를 잘하는지 서로 뽐내는 듯한 그런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예, 내가 분노하면서 들으면 또 이런 무서운 소리로 또 들리기도 한답니다. 내 마음이 깜짝 놀라면요, 쿡쿡쿡 이렇게 천둥번개 치는 듯한 그런 소리로 들리고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뭔가 좀 차분해, 운치가 있어. 그러면 찬물 끓는 소리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 마음이 슬퍼. 그러면은 아마 글쓴이는 검은고 소리를 슬프게 들었나 봐요. 예, 마치 검은고 소리처럼 들린다. 누가 왔나 싶은 경우, 누가 나를 찾나 싶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한지를 바른 창문이 바람에 우는 듯한 소리, 파르르 창문이 그 한지가 창문에 바른 한지가 파르르 떠는 듯한 그런 소리로 들리는 거는 혹시 누가 나를 부르나 싶은 마음으로 마치 나를 부르는 듯한 소리로 들리는 이유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뭐다? 마음속으로 가상한 바에 따라서 예, 그래서 마음속 생각에 따라서 귀가 소리를 지어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마음속 생각에 따라서 물소리가 다르게 들리더라. 자신의 이제 과거 경험, 집에서 이제 계곡물 소리를 다르게 들었던 경험을 이제 제시하고 있고요. 보시면 뭐뭐 하는 듯한 역시 반복되고 있죠. 이제 비유법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리들을 이제 쭉 나열하고 있다. 열거법 쓰였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어떤 그 계곡물 소리를 이제 관찰하는 예, 이 글쓴이의 뛰어난 관찰력을 또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도 참 개성이 있죠. 물소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나름 또 운치가 있고 예, 그 표현력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과거 경험, 내가 집에서 계곡물 소리를 다른 것들에 비교하며 들었던 경험을 이제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럼 나는 지금 뭐 하냐? 나의 현재는 이제 제목과 연관되는 부분이죠. 밤중에 한 줄기의 강을 9번이나 건넜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 이제 상황을 딱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은 예, 이제 북쪽 국경 너머에서 흘러나와서요, 만리장성을 돌파해서 유하와 조화, 황화, 진천 등 여러 강들과 합류하고 미룬성 아래를 지나면 백하가 되는데 이런 큰 강의 하류예요. 그러니까 강의 폭도 엄청 넓을 테고요, 막 흐름도 막 이렇게 거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물의 양이 많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얘기들, 이제 나의 현재 상황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과거 경험 두 번째예요. 아까 여기는 내가 집에서 이제 계곡물을 들었던 첫 번째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이제 과거 경험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예, 마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